2026년 3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름값의 상한선을 걸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폭 54km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입니다. 기름값은 폭등하고 달러는 치솟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숨이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가 항공입니다. 비행기 좌석은 역대 최대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 세 곳이 2025년에 쌓아 올린 적자가 무려 3,400억 원입니다. 오늘의 전시품은 만석의 역설입니다. 좌석을 가득 채울수록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저가 항공의 구조적 함정. 지금 바로 전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해에 제주항공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해외여행은 꽤 비싼 일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려면 일본 왕복에도 수십만 원을 써야 했죠. 저가 항공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비행기도 버스처럼 싸게 탈 수 있다. 이 한마디가 한국인의 여행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기내식 없어도 괜찮고 좌석이 좁아도 괜찮으니까 그 대신 가격을 확 낮춰라.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가능하게 한 구조도 단순했습니다. 비행기를 사지 않고 빌렸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줄였습니다. 단거리 노선만 집중적으로 돌렸습니다. 이 공식은 20년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024년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일본, 동남아, 중국,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저가 항공은 승객을 쓸어 담았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스타, 플라이 강원, 에어 로케이, 거기에 2025년 신생 파라타 항공까지. 대한민국의 저가 항공사가 무려 9개입니다. 같은 노선에 여러 기업들이 달라붙으니 가격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매출은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제주항공은 한 해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진에어도 1조 3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탑승률도 80%를 훌쩍 넘기는 노선이 수두룩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사카, 다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빈 좌석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건 완벽한 성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 기업들은 적자인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이 많으면 돈을 벌지 않나?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식당에 손님이 줄을 서면 매출이 오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저가 항공은 식당이 아닙니다. 식당은 재료를 국내에서 원화로 살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은 다릅니다. 비행기를 띄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항공유, 이건 달러로 삽니다. 비행기 자체도 필요합니다. 저가 항공은 비행기를 직접 사지 않습니다. 빌렸습니다. 이걸 리스라고 하는데 이 임대료를 달러로 냅니다. 한 대에 매달 수억 원씩 나갑니다. 비행기가 고장나면 고쳐야 합니다. 정비비, 이것도 달러입니다. 해외 정비업체에 맡기니까요. 보험료 달러입니다. 해외 공항 이용료 달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 비용의 70%에서 80%가 달러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달러로 돈을 벌면 되잖아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전 세계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화물 사업을 하고 심지어 방산 사업까지 합니다. 달러를 벌어올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은 서울에서 오사카, 서울에서 다낭, 서울에서 방콕, 단거리 노선을 한국 여행객에게 원화로 파는 게 사업의 전부입니다. 화물칸도 없고 장거리 노선도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쓸 때는 달러로 쓰고 돈을 벌 때는 원화로 법니다. 달러가 오르면은 비용은 치솟는데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항공사들은 이런 환율 위험에 대비해서 금융상품으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환해지라고 하죠. 그런데 저가 항공은 이마저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진에어는 이 환해지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도 적극적인 대비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저가항공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 1,200원 하던 시절에는 문제가 잘 안 보였습니다. 달러가 싸니까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고 여행 수요는 계속 늘었으니까요. 이 시절의 저가 항공사들은 앞다투어 비행기를 더 빌리고 노선을 더 늘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몸집을 키운 거죠. 그런데 이 몸집 전부 달러로 빌린 몸집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월급은 원화로 받는데 월세와 공과금과 식비를 전부 달러로 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달러가 쌀 때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오르는 순간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한꺼번에 뛰어버립니다. 저가 항공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니 달러로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제주항공 2024년 영업이익 799억 원 흑자에서 2025년 영업손실 1,109억 원 적자로 추락. 진에어 영업이익 1,667억 원에서 영업손실 163억 원 3년 만에 적자 전환.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출은 오히려 창사 이래 최대를 찍었습니다. 1조 7,982억 원. 그런데 영업손실이 2,655억 원. 전년보다 무려 21배 늘었습니다. 매출이 역대 최대인 회사의 적자가 21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이 세 회사가 쌓아 올린 누적 적자만 3,400억 원입니다. 비행기 좌석은 역대 최대로 채웠는데 통장에서는 역대 최대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습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이 길을 통과합니다. 개전 보름 만에 두바이유가 58.6% 폭등했고 환율은 1,500원을 뚫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름값에 상한선을 걸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50원, 100원씩 출렁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미 적자였던 저가 항공들에게 이란 전쟁은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에 터진 최악의 사건입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방파제 없이 서 있는 사업 모델. 그 방파제가 없다는 사실은 2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파도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항공 경영진만 탓하기 어렵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수천억 원입니다. 작은 항공사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 빌려 쓰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기름을 달러로 사는 것도 세계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고요. 이건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 약점을 알면서도 몸집을 계속 키운 것, 환율이 쌀 때 대비를 하지 않은 것, 9개 항공사가 같은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인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주항공은 비행기를 직접 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40세대 중 9대를 리스가 아니라 구매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빌려 쓰는 대신 직접 사면 달러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 운용 비용을 14%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20년간 이 회사들을 살려준 공식, 비행기는 사지 말고 빌려라를 스스로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진에어는 더 큰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따라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합쳐서 2027년에 통합 저가항공으로 새출발합니다. 비행기 70대 이상의 규모가 되면 리스 계약을 할 때도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혼자서는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던 비행기를 셋이 뭉치면 더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한항공이라는 모회사의 구매력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대량으로 사서 자회사에 빌려주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건 티웨이 항공입니다. 아예 이름을 바꿉니다. 트리니티 항공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고 유상증자로 약 3,733억 원의 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구형 비행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37% 늘고 연료는 14% 절약되는 기종입니다. 같은 기름으로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자체 정비 시설까지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맡기느라 달러로 나가던 정비비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130억 원을 아끼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시도들이 족쇄를 풀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란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회사들은 문제를 알아차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을 지탱해 온 방식을 스스로 부수고 새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인식한 뒤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결국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결정할 겁니다. 좌석이 꽉 찬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띄우는 회사의 장부에는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은 그 적자를 지우기 위해 비행기를 직접 사고 회사를 합치고 이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 발버둥이 족쇄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전시가 남기는 문장은 이겁니다. 좌석을 채우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좌석을 띄우는 달러의 무게는 견디지 못했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